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발송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에 확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또 다시 증가한 이러한 또 탁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좀 일제히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 보면 3주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 말레이 등에서 7, 8개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올린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레터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고 그런 것들이 소위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확대시킨 것도 맞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7월 9일이 아니라 또 8월 1일로요. 일단 좀 연장한 거가 되겠고요. 그동안에도 잘 우리한테 만족한 미국의 만족스러운 또 어떤 협상을 갖고 오면 또 이거 낮출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좀 내려갔는데요. 미국의 월가의 분위기는 지금 이번에 오늘 조치는 물론 주가는 하락 요인이 있지만 지난 주말까지 해서 뭐 지나치게 빨리 달려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휴식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알리안츠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그런 어떤 오늘 쉼은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급락 시점과는 전혀 다르다. 일단 충분히 경험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8월 1일로 또 다시 신제한을 연장한 것이 뭐 실질적으로 연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할 건 없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다만 어찌됐건 오늘 미국의 달러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금리도 소폭 올라가고 뭐 유가도 좀 올라가고 뭐 우리한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한국 관련 물건이 오늘 그 MSCI EWY라는 게 있는데 오늘 3% 정도 하락한 거 그런 것들이 뭐 일정 수준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해당 국가에는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달러 원은 오늘 달러가 좀 강해지면서 1,375원대로 좀 올라간 거, 그 정도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부과 서한을 보내면서 8월 1일까지 유예를 연장한 이런 동시에 관련한 관세 협상에 대한 이번 주의 분위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2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금융주 실적 발표로 2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됩니다. 또 이와 관련한 또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실적 시즌 하면 이제 그 금융주를 시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월가에서는 공식적인 실시 시작됐다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한두 개 업체들이 먼저 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델타항공 실적 발표하지만 여기 화면에 표에 보이다시피 다음 주 화요일 날 15일인데요.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블랙락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화려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적 시즌이 실제로 보면 365일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일정 수준,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발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장사가 뭐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12월 결산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12월 결산이 제일 많지만 3월 결산도 있고 1월 결산도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유통회사들은 대부분 1월 결산입니다. 그리고 6월 결산, 9월 결산 뭐 그 360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발표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냥 공식적으로 월가에서 통용하기에는 어닝 시즌은 금융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상례라고 다만 상식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은 이익 증가가 5%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보다 낮아지고 있지만 늘 이런 것들은 실적 시즌 발표될 때까지 좀 낮아지고 막상 실적 발표되면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3월 말에는 이익 증가의 전망이 9.4%였기 때문에 좀 4.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달, 세 달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폭으로 떨어졌고 이것은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5월 중순 이후에 최소 9컷이나 목표 주수로 상향한 것도 있겠고요. 월가 IB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실적과 더불어서요. 월가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S&P 500 종목을 기반으로 한 목표 주가는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 지수 얘기할 때 보면
S&P 500의 주당이 뭐 $250, $300 곱하기 멀티플을 예시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S&P 500 기준으로 종목들에 대한 모든 종목의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 콘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모두 알면 그거에 바탕으로 한 펀더멘털을 기초로 한 실적에 대한 것들 그런 거 갖고 목표 지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약간 다른데요. 그 목표 지수는 지금 6,694.55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그림은 아래쪽이 이제 주가의 흐름이 되겠고 위에 있는 것이 S&P 500의 목표 주가 각 500개 종목을 합으로 찬성해낸 그걸 바텀업이라고 표현하는데 타겟 프라이스는 6,694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지수 대비 한 7.5%의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도 원래의 시각이라는 거. 그래서 목표 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연말 목표 지수랑 어떤 실절 기반으로 한 전망을 기반한 거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걸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섹터별로 목표 주가, 섹터별로 보면 어느 쪽이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가 크다라고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헬스케어라든가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가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은 항상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어떤 실적 시즌 그리고 현재 멀티플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7월 3일 현재요. 지난 금요일 기준을 보면 현재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은 PR은 22.2배입니다. 22.2배라는 것은 5년 평균 19.9배, 10년 평균 18.4배를 넘어서 직전에 했던 것보다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은 거의 바짝 다가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리한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진짜 자신 있는 분들 뭐 레버리지로 하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지금은 상당히 멀티플이 좀 확대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것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RSI, 지수의 상대 강도 보더라도 뭐 70포인트 넘나 들고 있기, 70% 넘나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최선이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보통 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땐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길 중 하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줄줄이 이어지는 이 관세 협상의 그 정보 쏟아지는 것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또 종목별로 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익 증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내 종목에 대해서 꼭 꼼꼼히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월가에서 나온 헤드라인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당을 어쩌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난 후에도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랬던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크게 실망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정말 롤러코스터의 테슬라 주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주분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각종 쏟아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쏟아진 뉴스에 따라서 이미 우려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떤 분들 반응을 벌써 오늘 미국에서도 반응, 한국에서도 커뮤니티에서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는 어떻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격이 시초가 수준과 지금 종가가 거의 비슷한 뭐 마이너스 7% 정도였기 때문에 또 굳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가 좀 반등했을 때요. 그러니까 5월부터 해서 반등했을 때 반등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월가 그 워싱턴 DC의 소위 정부 혁신 부서에서 그만두고 오로지 이제 나는 이제 그 테슬라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 로보택시도 있었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일반적인 주주나 일반적인 월가에서의 다수의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다시 정치판으로 뛰어들겠다 하니까 쉽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딴짓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주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실망감이 일정 수는 주가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미쳤다는 표현을 하면서 막말을 서로 이제 쏟아내고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의 시각을 이렇죠.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과 달리 결국 그 재정에 대해서 그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얘기하는 거라고 하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원래가 일반적인 시각을 한 두세 군데를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번에 소위
그 혁신 부서에서 그만두고 텍사스로 돌아왔을 때 가장 반겼던 대표적인 질문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일요일 날 월요일에 잇따라서 레포트를 발표하고 코멘트를 하고 방송 출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상당히 부정적인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특히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자동차 잘 팔리고 로보택시 잘 돼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으면 이런 거 아닙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회사가 잘 되니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 이렇게 네. 생각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 건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갖고 이제 꿈과 희망을 꿈꾸고 있는 시점.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될 시기에 딴짓한다는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소위 그 데나이브스가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치에 더 개입하고 뭐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뭐 워싱턴의 정가를 혁신하고 이런 거 그분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주주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배런스 같은 대표적인 언론에서는 월가 투자가 다수는 피로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피로감을 갖다 하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던 사람은 계속 싫어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던 사람조차도 기다리다 지쳤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좀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잘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어떤 권력 조직,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오히려 확실한 얘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새로운 악재도 아니라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최악의 어떤 악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호재냐 악재냐? 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기업의 CEO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확 들면 별로 싫어할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동, 일론 머스크의 이런 꿈꾸는 이런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꽤 많았다.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자체를 보면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로보택시가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변동성은 예전과 같은 그 크게 뭐 변동성 더 확대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그것이 좀 실망스럽네요. 로보택시가 뭐 잘 나가고 뭐 하면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타이밍이다라는 분석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사춘기 교우 관계보다 더하다라는 평가죠. 뭐 과거의 동지가 현재의 적, 과연 미래는 어떨까요? 자, 테슬라 살펴봤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상반기 개인 투자 매매 규모는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2025년 상반기에는 관세, 중동 전쟁 등등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규모가 역대급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주식의 어떤 기본적인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주가는 올라갈 여력이 있는 데다가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투기적으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쉽게 해서 개인 연금이나 그런 다양한 계좌를 통해서 꾸준히 적립수급하는 소위 주식 투자 인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 거기다가 외국 사람들도 꾸준히 사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개인 투자 거래액이 6.6조 달러가 됐고요. 여기 사자가 3조 4천억 달러, 팔자가 3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또 순매수가 꽤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순매수는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은 진짜 아쉬우지 않을 정도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관세 전쟁, 4월 1일 날 해방의 날도 있었죠. 거기다가 갑자기 전쟁도 있었죠. 이러다 보니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개인 투자가든 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연도별 순매수를 보면 2025년이 지금 상반기까지 안 냈는데 지금 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할 정도로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꾸준히 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 미국 주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개인 투자가들의 판단.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긍정
부정적으로 낙관론, 비관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투자자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조금만 한국 주식 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아직도 주식하냐 이런 얘기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경험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사고 꾸준히 했더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샀냐? 가장 많이 산 것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를 미국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개인 투자에 순매수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이 개인들의 선호도는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어떠한 자료 보더라도 이렇게 탑5나 탑10에 보더라도 레버리지가 담겨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10개 보면 6개, 7개가 레버리지가 들어가거든요. 2배짜리, 3배짜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약간 다르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 미국은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역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지수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특히 QQQ의 3배짜리를 많이 하거든요. TQQQ라는데 그게 바로 한국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주식의 투자와 미국 사람 개인 투자들이 생각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장기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에 적립식하는 것과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더라도 너무 투기적 매매보다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그런 원칙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주식 역대 최고치 가운데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과는 별개로 또 팔란티어가 또 오늘 하락세 가운데서 좀 반짝반짝 상승해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술주 탑백 점검할 텐데요. 디버터 자산운용 진몬스터의 픽입니다. 오늘은요, 기술주 탑픽은요? 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버터의 그 진몬스터를 또 인용하겠는데요. 진몬스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크 애널리스트의 최고봉에 했던 사람이고 그 외에는 이제 창투라든가 지금 현재는 자산운용사를 독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주를 좋아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애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 내년까지 AI의 놀라운 잠재력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시장 끌고 갈 거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 양반이 생각할 때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두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약간 생소할 텐데요. 그래서 협업하는 팀워크 플레이를 하는 그런 업무에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박스입니다. 회사 이름이 박스인데요. 주가는 올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진몬스터는 경쟁사 대비 지금 주가가 형편없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박스라는 기업을 주식을 매수할 만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에이전트 AI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잠재력이 주목할 만하고 특히 여기서는 AI 내에서 잊혀진 스토리가 바로 박스란 얘기하면서 박스는 주가 상당히 최근 들어 흘러내려가고 있는 주식인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이해서 저도 한번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애플입니다. 애플은 대표적으로 진몬스터가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혔던 정도로 뭐 이분이 애플에 대해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게 이제 미국의 월가가 있는데 여하튼 애플은 오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 양반 얘기는 AI 때문에 애플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애플은 직접 AI를 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대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이 오히려 좀 매수할 기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2010년, 2011년, 2021년, 2020년에 대규모로 샀던 사람들의 교체 수요가 지금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애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재확인한다는 그런 레포트를 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